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네. 류청 기자는 제가 2년 전에 진행할 때 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났었고 예. 서호정 기자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종현 아나운서 휴가 갔을 때 그때 뵀어요. 네. 근데 많이 헬스케지셨습니다. 소소하게 좀 빼고 있습니다. 네. 류청 기자는 더 젊어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돌아오신 걸 지금 환영합니다. 덕담 타임인 것 같아요. 네, 덕담 타임입니다. 타임입니다. 류청 기자는 이제 그때 20대였는데 지금도 20대입니까? 20년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첫 만남에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만났으면 했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진짜 문턱에서 미끄러졌잖아요. 제가 보기엔 문을 열었는데요.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한 번도 나가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중국과의 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대2로 패했고 2차전에서 2골을 먼저 넣으면서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후반에 한 골을 내주고 연장에 다시 한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이번에도 올림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전 그 골 득실 합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1대2 패배. 이제 저쪽 가서 이제 90분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장에 가서 승부를 가렸어야 됐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만회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사실 중국이 여자 축구에 관해서는 한때는 뭐 미국과 함께 세계 최정상을 다뤘었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저변이나 투자 이런 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국가고 홈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원정 가서 선수들이 과연 어떤 동기부여와 각오가 있을까 싶었는데 걱정보다 너무 경기를 잘해줬고 유청 기자 얘기해 주신 대로 티켓을 거의 손에 쥐었는데 그게 막 바람에 빠져나가듯이 저도 너무 아까운데 근데 정말 좋은 내용과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독인 벨 감독의 지도력 역시 뭐 긍정적인 평가 내리기 충분했죠. 물론 실패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계속 얘기하기 좀 경기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 여자축구 세대가 황금 세대라 그래서 80년대 후반생들, 90년대 초반생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다 보니 조금 노쇠했지만 세대 교체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채림, 추효주 같은 1990년대 후반생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고요. 사실 강채림 선수는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배 감독의 이제 믿음에 부합을 했습니다. 배 감독이 오면서 이제 밀도 높은 경기를 하고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모두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년 낭자들 세대에서 올림픽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좌절됐지만 추효주, 강채림 등등 20대 선수들을 발굴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벨 감독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이제 2022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여자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이끄는데요. 사실은 이 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를 놓고 재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역대 올림픽 도전 중에서 가장 가까이 갔던 그런 성과를 냈고 유청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세대 교체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벨 감독이 큰 그림과 또 가까이 있는 작은 그림을 모두 잘 그리는 지도자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아시안컵에서 또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내년 1월입니다. 아시안컵 여자 축구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9라운드까지 치렀어요. K리그 1. 지난주와 비교해서 순위 변동 어떻습니까? 네. 지금 1, 2위는 공고합니다.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가 승점 23점, 20점을 1,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성남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성남이 승점 15점으로 3위, F서울, 강원, 수원이 모두 승점은 같은데요.
이 다득점에 의해서 4위, 5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7위부터는 어떻게 되죠? 네, 7위 제주도 승점 12점인데요. 역시 득점이 좀 적은 팀이다 보니까 지금 7위에 있고 포항이 최근 6경기에 승리가 없다가 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승점 11점 8위로 올라왔고 9위 강주, 10위 인천, 11위 대구, 12위는 올해 승격한 수원FC입니다. 네. 상위권에서 눈에 들어오는 팀이 있는데요. 성남입니다. 성남 놀랍습니다. 사실 성남은 지난 시즌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실점이 적습니다. 네. 9경기에서 4골 내줬으니까 실점은 적은데 지난 시즌엔 득점도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골을 그나마 좀 넣고 있고 외국인 선수 윌리치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들보다는 득점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팀이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밀리치 선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기 퇴근을 했어요. 이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멀티골 밀리치 선수가 한국 무대에 오고 올 시즌에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이 경기였습니다. 전반에 먼저 선제골 넣었었고 후반에 이제 이른 시간에 추가골 넣었는데 사실 전반에 볼 경합을 하다가 그 다리를 높게 드는 바람에 경고가 한 장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잠시 잊었던지 멀티골을 넣고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자신의 유니폼 상의를 벗었습니다. 상의 탈의. 근데 축구에서는 상의를 벗으면은 이 경고가 나와요. 물론 기쁨에 겨우면은 사실 경고를 그날 받는다고 해도 바로 악영향이 없으면은 그렇게 각오하고 벗는 선수도 있는데 뮬리치 선수도 뭐가 문제였냐면 이미 경고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자의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고가 또 한 장 나오잖아요. 퇴장이거든요. 경고 2장이면 빨간색이죠. 그렇죠. 퇴장.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니폼을 벗고 한일을 하다가 2초 만에 뮬리치 선수가 그걸 인지를 한 거예요. 표정이 사색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옆에 따라오던 또 다른 이제 외국인 선수 부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브로, 너 미쳤어? 그리고 이제 그날 경기를 맡은 김영수 주심도 웃는 얼굴로 와서 경고를 한 장 더 꺼내면서 나가야 돼요. 안녕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 그러면서 김남일 감독의 표정을 뮬리치 선수 매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후반 15분도 되지 않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죠. 아주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어쨌든 뮬리치 선수 덕분에 이겼죠. 네. 하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질식 수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성남. 그 성남이 사실 선수 구성으로 보면 이게 공격 축구를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난 시즌 첫 감독을 맡았을 때부터 김남일 감독과 정경수 수석 코치가 짜임새 있게 지지 않는 축구를 먼저 해놓고 이 공격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 부분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잘 하다가도 수비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많은 골을 내주는 팀들이 있거든요. 예. 네, 성남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매우 좋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골을 넣어도 11골 먹으면 지는 거잖아요. 네. 예. 야, 근데 성남은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성남이 또 득점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죠. 예, 9경기에서 7골을 기록 중인데 이건 팀 득점은 이제 수원FC 다음으로 낮아요. 예, 경기당 한 골도 미치지 못하는데 물론 그거를 이제 지켜낼 수 있는 수비가 대단하긴 하지만 7골 중에서도 뮬리치 선수가 지금 4골을 넣고 있거든요. 반 이상이네요. 편중돼 있고 김남일 감독의 결국은 고민이 뮬리치 잘하고 있고 수비 라인 잘하고 있는 거 좋은데 공격에서 좀 더 우리가 득점 루트를 찾아야 된다. 득점 루트를 다변화해야 된다면서 좀 다른 공격수들 박용지, 부시 선수 같은 분발을 좀 촉구했습니다. 네, 원투 펀치가 좀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수비를 강화하는 게 김남일식 축구라고 볼 수 있겠나요? 어떤 감독도 수비 축구는 하고 싶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 팀 구성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도 아마 워낙 또 유명한 선수들하고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있는 팀을 가지고 싶겠지만 어쨌든 성남이 지금 가진 한에선 최선이라고 보고요. 사실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리면 이제 득점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일 감독의 고민 그리고 이 숙제를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자, 1위인 전북 얘기를 좀 해보죠. 굳건하네요. 네, 지금 유일하게 K리그 1, K리그 2 통틀어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팀이고요. 특히 지난 9라운드 인천과 홍기업전 5대0 대승.
과거에 최강희 감독 시절에 이제 닭공이라고 해가지고 닭치고 공격. 그렇습니다. 예, 뭐 먹어도 한 골 먹어도 우리는 2골 넣는다 이런 각오로 덤비는 닭공이 유명했는데 이 김상식 감독은 닭공에서 지난 화공, 화려한 공격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게 이 인천전에서 그대로 발휘가 됐고요. 지금 현재 9경기에서 7승 2무 무패로 K리그1 단독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인천과 경기에서 5대0 대승이라면 일단 많이 더 높고 또 허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현재로는 전북 현대가 사실 1, 2라운드에는 이겼지만 경기력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도 좋고 골도 잘 넣고 사실 1리첸코 바로 한교원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서 시작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맞고 후반에 이기자 이런 게 가능한데 전북은 전반에 막으면 후반에 더 무서운 선수들이 나올 수 있고 이 선수들이 경기력도 정말 잘하고요. 일류채권 선수는 최근에 공격수가 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는 사실상 리그 내에서 막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일단 멋있어요. 예. 일류첸코. 예. 공격력은 인류라 이거죠. 네, 뭐 인성도 이 선수 인류고 예, 항상 또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는데 골 넣고 활약도 역시 서우정 기자도 인성 인류입니다. 이걸 또 받아주시네요. 저희 이제 게스트 중에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예, 뭐. 센스가 없는 거죠. 센스도 인류해야 됩니다. 방송을 하려면. 네. 예, 듣고 있습니까? 이 조선의 느바 좀 받아주세요. 예. 자, 근데 경기 일정이 참 이게 드라마 같습니다. 누가 짰나요? 백승호 더비도 그렇고 주말 핫한 두 팀 성남과 전북이 맞대결을 합니다. 물론 컴퓨터가 짰는데 인간이 짠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미래를 보는 분이 짠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AI가 진화한 거 아닙니까? 연맹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또 재밌는 게 김남일 감독이 뭐 여러 팀을 거쳤지만 또 전북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친정 팀하고 만나고 지금까지는 수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전북이 5골 넣는 걸 김남일 감독 봤을 거예요. 머리가 사실 많이 아플 거고 성남 같은 팀들은 흐름이 좋다가도 또 대량 실점하고 그러면 뒤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번 경기를 잘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가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 조기 퇴근한 뮬리치가 이번 경기에 못 나오죠? 네, 퇴장. 경고 2장에 의한 퇴장이면은 다음 경기 출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성남은 보면은 이제 강한 방패와 스파르타의 군인들처럼 긴 창, 뮬리치라는 2m 3cm 긴 창으로 공격을 한 팀이었는데 네. 창 없이 방패로 맞고 방패로 때려야 됩니다. 지금 전북을. 하지만 이 김남일 감독이 또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리그에서 전북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어요. 유천 기자 얘기대로 전북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네. 전북의 특징을 또 누구보다 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내심 2위인 울산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이 전북을 좀 이겨줬으면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울산은 아마 자신의 경기들 말고 전북 현대 경기도 링크를 걸어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아무리 잘해도 전북이 또 계속 이기면 이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북이 워낙 흐름이 좋아서. 물론 근데 다만 울산도 최근에 3연승을 하고 있고 울산이 예전에는 잘하고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어려운 상태에서 이기거든요.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적은데도 마지막에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이기는 걸 보면서 올 시즌 울산도 확실히 달라졌고 홍명보의 어린 호랑이들도 강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 선수 바코 효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올 시즌을 앞두고 울산이 바코 그리고 이제 루카스 힌터제어 두 외국인 선수 데려왔는데 힌터제어는 조금 기대 못 미치는 반면에 바코는 가장 늦게 합류했음에도 상당히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발이 사실 빠르지 않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만은 그런 선수인데, 근데 이 몸을 이용한 드리블 타이밍에 맞춰서 수비를 따돌리고 들어가는 이런 상당히 고급 기술이 뛰어난 선수. 사실 이 선수가 조지아 유럽의 어떤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 국가대표팀의 에이스입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역시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뭐 2경기에서 앞선 서울전에서 1골 1도움 이후 또 수원FC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습니다. 네, 최하위 수원FC의 1대0으로 울산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 수적 우위가 수원이었어요. 네. 근데도 졌어요, 수원이. 사실 경기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수원FC도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축구라는 게 이제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요. 그 결정력에서 갈린 거였고
저는 이제 경기를 보는 내내 오늘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면 김도균 감독이 가슴이 참 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졌잖아요. 김도균 감독이 진짜 경기 끝나고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쉽다. 네. 속이 쓰리다. 쉽지 않은 승격 시즌입니다. 자, 4위 서울은 내일 대구와 홈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K리그 1 4위 서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초반에는 파죽지세 아닌가 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기성용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기성용 그리고 또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 이 콤비가 굉장한 호흡을 보여주는 초반에 어떤 서울의 부활을 알리는 듯 했는데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 3연패 기간 동안에 지금 부상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박진석 감독으로서는 더 고민일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주중에 열린 FA컵 이 경기에서는 역사적인 서울 연고의 두 팀, FC 서울과 서울 이랜드가 맞붙은 첫 경기였는데 네. 이 경기에서도 K리그2 2부 리그의 서울 이랜드에게 0대1로 패하면서 공식전 지금 4연패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기성용 선수가 지난 포항전부터 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기성 선수 이제 부상인데 언제 돌아올지도 지금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이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 정도로 초반에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기성용 선수 효과가 컸거든요. 네. 기성 선수가 뭐 중원에서 공을 돌리는 것도 잘하지만 좀 시간이 가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한 칸 올라와서 골과 도움을 기록해주면서 서울이 이제 초반에 이제 4승 2패까지 가는 걸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팀도 좀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서 서울은 이제 기성용이 없을 때도 승점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진섭 감독에게 위기가 좀 일찍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말에 대구전 있지 않습니까? 좀 네.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홈으로 대구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FC 서울은 리그 3연패 포함 공식전 4연패. 대구도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인데 거기다 득점이 없어요, 대구는. 아, 무득점이요. 네, 무득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 팀이 서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 어떻게 보면 위기를 누가 기회로 바꿀 거냐 네. 승부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원정팀이 대구도 그렇고 이 굉장히 급박한 승점 3점이 걸린 한 경기입니다. 자, 그렇게 급박한 대구에게 지난 주말 완패를 남긴 팀이 또 강원인데요. 네. 강원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강원은 앞서 언급한 FC 서울과 좀 반대인데 초반에 이제 3연패를 하면서 올 시즌 쉽지 않나? 영입을 많이 하고도 뭐가 안 좋은 거지? 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어느새 5위까지 올라갔고 지난 경기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구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을 대구가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대구 이제 3골 모두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감독이 사실 색깔이 확실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선수들 그리고 기존 선수들이 이 축구에 적응을 하고 서로 융합이 되면서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호정 기자 보기에 그 병스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축구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한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경기를 주도하고 패스ing 게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요즘에 이제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제 만드는 축구. 거기다가 전형도 사실은 뭐 3백이냐 4백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 굉장히 파괴적인 전형을 펼치는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치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하고 상당히 비슷한 축구를 펼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수 구성면에서 강원이 굉장히 뭐 좋은 스쿼드라고는 하지만 최상위 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는 좀 불의 바움도 있었고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비 밸런스에서 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앞에 3경기에서 무려 11실점했습니다. 네. 최근 6경기 2실점밖에 안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병스볼 대단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살아나는 팀보다는 좀 살아나야 할 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포항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포항 팬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포항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 잠깐만요. 기자분들도 개인적인 뭐 팬들 있습니까? 개인적인 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취재를 할 때는 중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팀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근데 다만 포항도 첫 경기 2경기를 잘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이기면서 포항 올 시즌도 강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안
정말 시련을 겪어서 6경기 연속 네. 무승에 빠지면서 아하.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 상대로 이제 역전승을 거두면서 살아났는데 김기동 감독이 그래서 경기 끝나고 1승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뭐 퇴장자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송민규 선수가 돌아왔고 지난 경기에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항은 지난 경기처럼만 하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또 하필이면 서울을 제물로 삼아서 반등의 기회를 삼은 포항인데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도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전북한테 이게 크게 졌어요. 그렇죠? 네, 인천이 매 시즌 시작할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달라지겠다. 네. 왜냐하면 이 팀은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힘을 낸다고 해가지고 가을의 생존왕, 가을의 전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극적으로 잔류하는 것 이제는 좀 보고 싶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점 좀 쌓자 이런 목표를 갖고 팀도 선수 영입을 했고 3월에 2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천이 슬로우 스타트를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4월 들어서 1무 2패고 아하. 지금 박태원 아나운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전북 원정에서 0대5로 대패한 것. 주중 열린 FA컵에서는 2부 리그 K리그2의 안양에게 또 0대3으로 대패했어요. 충격이네요. 이게 좀 쌓이는 이 데미지가 좀 클 수밖에 없는 패배들이거든요. 네. 이 조성환 감독과 선수들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중요한데 그래도 희소식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해결사 무고사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드디어 돌아왔군요. 예, FA컵에서 약 한 25분 정도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리그 경기에는 무고사 더 많은 시간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 약간 좀 라커룸이나 이렇게 경기장 분위기를 좀 가을처럼 이렇게 배경 바꿔놓고 좀 에어컨도 좀 틀고 그럼 혹시 잘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다음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이 팀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휙휙 넘어가는 점 청취자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2연승에 도전하게 되죠? 네, 제주는 올 시즌에 지난 시즌 K리그 1에 있었던 팀들에게는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승격을 갖지 않은 수원 FC에게만 한 번 졌거든요. 2승 6무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제주는 예. 좀처럼 지지 않고 최근에 주민규 선수가 이제 3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승리도 이제 쌓아가고 있는데 제주야말로 상대를 좀 이게 말린다고 할까요? 쉽지 않은 상대들을 강한 압박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인천이 무거서가 돌아왔지만 누가 중원에서 승리하느냐가 이 경기에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위를 짚으면서 매치업별로도 살펴봤는데 K리그1 10라운드 일정, 토요일, 일요일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토요일에는 이제 수원 FC와 강원의 경기, 그리고 서울과 대구, 인천, 제주, 광주, 포항 요 4경기가 열립니다. 18일 일요일에는 이제 수원과 울산은 2주 연속 수원으로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강조한 빅매치인 전북과 성남 1위와 3위의 경기가 일요일 가장 내전 오후 4시 30분에 열립니다. 네. FA컵 얘기 잠깐 해 주실까요? K리그 1이 많이 졌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FA컵이 이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하죠. 이게 상대팀 그 강한 팀들이 지게 되는데 가장 주목할 경기 한 경기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부 리그 K3인 부산교통공사가 네. 1부인 광주FC를 꺾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네.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FA컵을 주중에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도 이번 주말 K리그1 10라운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월군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유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죠.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오늘 수도권과 서해안 쪽에 황사 현상이 나타나 늦은 시간까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